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순환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상호라고 합니다. 대한심뇌혈관 질환예방학회에서 이상지질분과 특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지질혈증의 총정리로 삼았습니다. 오늘 연자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서재빈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강의 주제는 스타틴, 에제티미브. 두 번째 강의는 위진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실 것이고 강의 주제는 PCSK9 이니비터, 페노파이브레제제, 오메가3 패티에시드, 그 다음에 기타 라이징 하고 있는 고지혈증 약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재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라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재빈입니다. 오늘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에 대한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스타틴과 에제티미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인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료를 하는 사람, 즉 의사들은 어진 마음이 있다라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제가 스타틴이라는 약제를 한번 한글을 좀 분해를 해봤는데 이거를 스타트 더하기 인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틴을 처방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작업은 어지러울 인을 시작하는 그런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스타틴은 우리 인간의 건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스타틴과 에제티미브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상지질혈증 진료 지침 5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위험도에 따른 LDL 콜레스테롤 조절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각각의 그 위험도에 따라서 이 콜레스테롤의 조절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써야 되는 약제가 금방 말씀드린 스타틴일 것입니다. 이상지질혈증 치료 전략에 대한 그 플로우 시트를 보시면은 이런 다양한 그런 위험군에 대해서 스타틴을 투여하라고 되어 있고, 만약에 스타틴을 썼는데도 목표 LDL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최대 가용 스타틴을 쓴 후에 에제티미브를 추가하도록 이런 식으로 우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스타틴 투여는 1차 약제로서 명시가 되어 있고, 만약에 스타틴을 투여할 수 없거나 스타틴에 대한 내약성이 나쁜 경우에는 에제티미브와 같은 약제들을 쓸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병용 투여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스타틴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표 자체는 이렇게 복잡하지만 스타틴의 주된 롤은 HMA, CoA 리덕테이즈 이니비션을 하는 약제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메발로네이트를 생성을 억제하게 됨으로써 종국에 가서는 이런 콜레스테롤 합성을 못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낮추는 효과 외에도 여러 가지 다면 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작용들이 엔도스리움 디펜던트한 이펙트도 있고, 또는 더욱 나아가서 약간의 혈압을 떨어뜨리는 그런 작용까지 가지고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것뿐이 아닌 다양한 혈관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타틴이라는 약제는 그 약제 강도에 따라서 하이 인텐시티, 그 다음에 모더리티 인텐시티, 로우 인텐시티로 나누게 되는데, LDL 콜레스테롤 50% 이상 낮추는 그런 약제는, 그런 용량은 하이 인텐시티 또는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이라고 부르게 되고, 30%에서 49%의 LDL 콜레스테롤 강화 효과를 가져오는 약제 또는 용량은 모더리티 인텐시티 스타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0% 이하의 그 인텐시티를 가지고 있는 LDL 콜레스테롤 로어링 이펙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로우 인텐시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에는 아토바스타틴 40 또는 80mg이 들어가 있고, 로슈바스타틴은 국내에서는 20mg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타틴의 그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와 양약적 특성을 요약한 그런 표가 되겠는데, 보시면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타틴 이렇게 7가지 종류의 스타틴이 있고,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자면은 이 위에 존재하는 용량 및 약제가 모더리트 또는 로우 인텐시티 스타틴이 되겠고,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에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토바스타틴과 로슈바스타틴 20mg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인에서의 스타틴의 LDL 콜레스테롤 강화 효과인데, 보시면 아토바스타틴 40, 80이 금방 하이 인텐시티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역시 가장 많은 그런 LDL 로어링 이펙트를 가지고 있고, 로슈바스타틴 20mg도 역시 50% 이상의 강력한 콜레스테롤 로어링 이펙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둬야 할 점은 이 콜레스테롤 약제가, 이 스타틴의 약제가 서양인에 비해서 한국인에 있어서는 또는 동양인에 있어서는 적은 용량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스타틴을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플라시보 이펙트와 반대되는 효과로 노시보 이펙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에 대해서 사용을 하면 뭔가 안 좋을 것 같다,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이런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노시보 이펙트라고 하고 이것이 그 스타틴을 사용했을 때의 부작용에 일정 부분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이제 스타틴을 사용할 때 그 부작용에 대해서 환자분들이나 또는 뭐 일부 걱정이 많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부작용에 대해서 염려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부작용만을 생각하게 된다면은 금방 말씀드렸던 노시보 이펙트가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스타틴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환자군, 그다음에 끊거나 스타틴을 거절한 그런 환자군에 있어서 스타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연구인데 현재 스타틴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스타틴이 효과적이다 이런 식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86.3%인 반면에 스타틴을 끊었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는 군에서는 6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쪽에서 보면 스타틴은 안전하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보고 있는데 보면 현재 스타틴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는 70.4%가 스타틴은 안전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스타틴을 중단했다거나 또는 거절했던 그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30%대의 스타틴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약제를 쓸 때 그다음에 치료에 어떤 일정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틴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상지질 혈증 진료 지침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독성입니다. 우리가 스타틴 사용할 때 간 기능이 나빠질까 하는 걱정을 하곤 하는데 그럼 뭐 간 기능이 어떻게 손상이 되냐, 이 사람이 손상이 된 거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ALT를 측정하게 됩니다. 약 0.5 내지 2%의 환자에서 스타틴 사용 후에 ALT의 상승이 발생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ALT가 약간 증가한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투약을 계속 유지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검사를 계속 반복했는데도 정상 레벨, 어퍼 레벨의 3배 이상 증가되면은 투약을 중단했다가 정상화되면은 소용량, 저용량으로부터 다시 시도하거나 아니면 아예 약제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투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근육 독성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노시보 이펙트처럼 내가 이 약제를 쓰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는 무효하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특히 더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스타틴 복용 환자 중에 약 10%에서 근육통 또는 위압감 등을 호소하면서 스타틴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 기술된 것처럼 이 근육 증상이 스타틴에 의한 것인지는 많은 경우에 확실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노시보 이펙트가 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스타틴에 의한 근육 손상까지 일어나는 빈도는 대조군에 비해서 0.01%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아주 많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런 근육 독성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알기 위해서 근육 효소를 측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육 효소를 측정하더라도 무증상 환자에서 정기적으로 레귤러하게 측정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다고 되어 있으니 그냥 루틴하게 팔로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당뇨의 발생입니다. 대부분 당뇨병이 새로 발생하는 경우는 그 환자분이 연세가 많거나 아니면 스타틴을 복용하기 전에 당뇨병의 경계선상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일어나면서 아무래도 높은 용량을 그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한 군에서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심혈관 질환 발생 고위험군에서는 스타틴의 사용이 당뇨병 새로운 발생으로 인한 위험보다 예방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스타틴 복용 후에 당뇨병이 발생하더라도 스타틴 복용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다른 생활요법 교정을 진행하면서 계속 유지하는 게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가시적으로 거기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인데요. 우리가 1000환자한테 스타틴을 썼을 때 약 1명한테서 새로운 당뇨가 발생할 것 같다면은 이 1000명한테서 5명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베너핏이 리스크보다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ILEP, 즉 국제 리피드 엑스퍼트 판넬에서 권고하기를 만약에 스타틴을 사용하는 환자한테서 NOD, 즉 뉴온셋 DM이 발생했다 할 것 같으면은 이 환자한테서는 그 인디케이션 된 용량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클래스 1 레벨 오브 에비던스 B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스타틴을 리스크를 너무 고려한 나머지 중단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스타틴을 사용한 후에는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부작용을 알기 위해서라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스타틴을 먼저 치료하기 전에 검사할 것은 ALT 농도를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상 범위 어퍼 레벨의 3배 이상이면은 일단 스타틴 치료를 보류하고 간에 대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한 평가와 치료를 먼저 해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CK도 같이 측정해서 베이스라인 레벨이 정상 레벨의 어퍼 레벨의 3배 이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왜 이 환자가 이런 수치를 나타낼까에 대한 원인을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스타틴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스타틴 치료를 일단 시작을 했다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시작한 이후에 약 4주에서 12주 후에 콜레스테롤 레벨, 중성지방 레벨, HDL 레벨 같은 것을 재고 LDL 레벨까지 재서 이 약제가 효과가 있는지를 판정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근육 통증이나 위압감이 생기면은 용량을 감소하거나 중지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투약 후 4주 내지 12주에 간 기능 검사를 시행해서 간에 대한 효과 또는 부작용을 봐야 되겠고, 그 이후에는 3개월 내지 12개월마다 반복해서 스타틴 효과 및 간 독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스타틴에 대한 사용 요약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스타틴을 현재 사용할 수가 있고, 각자의 약제가 저녁을 먹을 때 먹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떤 약제들은 복용 시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약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 투여가 다소 더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약제가 있습니다. 추적 검사는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질지표, 간기능검사, 근육효소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겠고, 부작용은 사실 소화장애나 속쓰림이나 복통 같은 부작용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겠고, 우리가 유의 깊게 보는 간독성이나 근육독성이나 당뇨병이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금기증은 앞에서 설명하지 않았지만 특히나 임신 혹은 수유부는 절대적 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는 미국에서는 절대적 금기에서는 조금 빠지려고 하는 경향은 있지만, 현재 우리 대한 지질동맥경화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임신 혹은 수유부는 절대적 금기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타틴 하나 가지고 이제 LDL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연구를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스타틴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 목표 달성하는 분율을 보면은 많게는 72표에서 보면 많게는 72%, 어떤 경우에는 25% 정도밖에 달성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질병별로 살펴보자면은 스테이블한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 환자한테서 40%, ACS 환자한테서 23.7%밖에 도달하지 못했던 이러한 데이터를 보건대, 우리가 스타틴만 가지고는 콜레스테롤 목표 달성하기가 힘들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에제티미브가 되겠습니다. 에제티미브는 이 약제는 미국에서 제티아라는 상품명으로 팔려지고 있는 10ml짜리 에제티미브에 대한 효과인데, LDL 콜레스테롤은 플라시보가 1% 상승할 때 이 에제티미브는 18%의 감축 효과를 가져오고, TG 레벨에 대해서는 그 플라시보가 0%, 즉 뉴트럴한 이펙트를 나타내는 반면에 이 에제티미브는 8%의 TG 감소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HDL 콜레스테롤 레벨에 대한 영향은 미미해서 플라시보가 2%의 감소를 가져올 때 이 약제는 1%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타틴을 증량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에제티미브를 추가하는 게 좋겠느냐에 대한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런 표 또는 그림인데, 이 스타틴을 처음에 시작한 용량에서 우리가 보통 6% 법칙, 그래서 이 용량을 2배로 늘리면 6% 또는 5 내지 6%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고, 다시 또 스타틴을 2배 용량을 증가시키면 또 5 내지 6%, 또 2배를 증가시키면 5 내지 6%의 감소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3단계에 걸쳐서 대략 산술적으로는 15 내지 18%가 되겠는데, 물론 이게 더블링 하게 되면 완전히 이 56을 더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조금 차이는 날 수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스타틴 용량을 쓰고 있다가 에제티미브 10mg을 추가하게 되면은 원스텝에 15 내지 18%의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쓰는 거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우리가 견해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이제 이런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에제티미브는 그 작용 원리로 보건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틴은 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시켜서 콜레스테롤 풀을 감소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LDL 리셉터 익스프레션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LDL 콜레스테롤 감소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에제티미브는 이 소장에서 NCP1L1이라는 거를 이니비션해서 그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좀 복잡한 표현인데 이걸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은 에제티미브는 이런 장에서 그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방해하고, 스타틴은 간 또는 말초 조직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효과를 같이 사용하게 된다면은 LDL 콜레스테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잘 떨어질 거다라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약제를 같이 쓰는 경우에 효과가 있다, 임상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유명한 연구가 임프루브 트라이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그 18,000여 명의 그 스테빌라이제이션 된 ACS 환자를 대상으로 에디티비브와 심바스타틴 10에 40짜리와 심바스타틴 40mg 쓴 환자군에 있어서 임상 효과를 비교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메디안 타임 에버리지로 복원되는 69.5mg per 데시리터 대 53.7mg per 데시리터로 이 복합해서 쓴 경우에 좀 더 LDL 콜레스테롤이 24%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임상 효과에 있어서는 6.4%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컴포지트 오브 카디오바스쿨러 데스 MI, 그다음에 언스테이블 엔지나로 인한 입원, 그다음 또는 코로너리 리바스쿨라이제이션이나 스트로크를 모두 합친 이 요소가 6.4%가 감소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고, 이 연구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약제를 같이 쓰는 것이 임상적인 효과가 있구나, 이득 베너핏이 있구나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에디티무브의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에디티무브 단독요법의 부작용은 흔한 부작용은 복통, 설사, 그다음에 속이 부글거리는 것과 같은 위장관계 증상 또는 피로감이 있겠고요. 스타틴에 추가적으로 에디티무브를 사용하여도 추가적인 CK의 상승은 보이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타틴을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CK의 상승이나 간 기능 효소, 간 효소 수치의 상승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스타틴과 에디티무브 약제를 복합한 그런 복합제가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인데요. 현재 우리가 심바스타틴 에디티무브 복합제 또는 아토바스타틴 에디티무브 복합제, 로주바스타틴 에디티무브 복합제에 더불어서 피타바스타틴 에디티무브 복합제도 나와 있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에 거친 그 약제의 그 흐름을 보자면은 역시나 과거에 비해서 현재로 올수록 그 복합제의 사용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스타틴이라는 약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의 인을 달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타틴을 사용할 때 스타틴의 부작용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되겠고, 스타틴의 효과, 인텐시티, 어떨 때 써야 하나, 어떠한 약제가 있나 등에 대해서 주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틴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콜레스테롤 레벨의 강화를 얻지 못했을 때는 에디티무브라는 효과적인 보조 약제가 있으니 이 약제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특히나 요즘에는 복합 제제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복합 제제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해서 LDL 콜레스테롤을 강화시키고 환자의 아웃컴에 큰 좋은 효과를 가져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라매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재빈이었습니다.